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온 아름중학교 교사 양인자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 스포츠 클럽과 대인관계 역량에 관해서 1년 동안 운영한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한 다음, 그리고 이 발표 주제와 아름중학교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그리고 운영 방식의 변화 어떻게 주었는가,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역량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해서 소소하게 준비했던 연구 과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이 학생들이 저희 발표 주제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축구 수업을 같이 하면서 3학년까지 축구대회, 마지막 축구대회까지 지도를 했던 저희 학생들인데요. 정말 3년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끈끈한 친구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 주제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발표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먼저 작년에 있었던 2023학년도 학교체육 공모전입니다. 거기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 부문에서 운이 좋게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그 공모전의 결과를 토대로 여기 체육교육 축전에 와서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해보고, 저희 학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보완을 하여서 더욱 내실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아름중학교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중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캠퍼스형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1캠퍼스에는 2학년, 3학년들이 계속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2캠퍼스의 경우에는 1학년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2캠퍼스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은 1년이 지나야 학교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2학년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2, 3학년들의 경우에는 1학년들을 보지 못한 채로 3학년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되게 특이한 학교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학년별로 18학급에서 17학급 대규모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3년 동안 서로 이름과 얼굴을 모른 채로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매 학기 초는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레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방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7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보자 라고 단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 종목을 어떤 것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그 겨울방학에서 개학하기 직전 집중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교육과정 운영 측면 아니면 교육과정 외 측면 다양하게 고민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는 교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캠퍼스가 2개이다 보니 운동장이 2개고요. 그리고 강당이 2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을 하기에 좀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각 캠퍼스의 활동 시간 그리고 종목 등을 선정하고 지도교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종목은 축구부터 해서 탁구 이렇게 총 7종목 정도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육과정에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학년별 교육과정에 적절하게 이 종목들을 섞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스포츠 리그전이나 체육대회에서 반드시 학기에 한 2번 정도는 사제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학교의 특성상 교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다 보니 여기 보면은 이제 여학생과 여자 선생님들이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자 선생님들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영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해가지고 다 축구하고 계시고 여기 남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축구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제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지다 보니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에.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과정 외 측면에서 운영했던 방안입니다. 먼저 건강체력교실의 경우 1캠퍼스에서 배드민턴을 운영하였고요. 7560의 경우 전 학년 대상, 즉 1, 2캠퍼스가 통합된 거죠. 그렇게 해서 탁구, 티볼, 배구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체육원의 경우에는 티볼과 축구, 그리고 건강체력업의 경우 풋살, 토요스포츠의 경우는 풋살과 넷볼, 그다음에 영교시 자유동아리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종목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체육 사업마다 저희 그 스포츠 지도교사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운영을 해주셨는데 되게 특이한 게 보면은 저체력과 희망 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축구의 경우에는 이 저체력 학생 중에서 굉장히 발기술이 좋은 학생을 발굴해가지고 이 학생의 체력을 올리면서 경기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측면에서인데요. 저희 세종시의 특징이 그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학교와 문화 스포츠 시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와 스포츠 시설 간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름중학교의 경우에도 동아리 시간에 그 도보 5분 거리에 풋살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풋살장은 교육과정 운영 수업에 한해서 시간당 1,000원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한 이 예약 시스템이 한 개의 사이트에서 모든 구장을 다 빌릴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큰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축구장의 경우에는 이 세종시가 운동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시의 초등학교보다 작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축구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또한 이 좁은 세종시의 특성상 연구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류전이나 친선전을 많이 운영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학교 내 여자축구 교류전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였고, 그리고 이 지역 내의 사회인 동호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동호회 분들과 이분들은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고 저희는 이제 축구를 같이 하면서 연습 경기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역 연고지 스포츠 경기 관람인데 세종시에는 유일하게 여자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축구팀의 경기를 이 여학생들과 함께 보러 가서 선수들과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야간에 축구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외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스포츠 클럽의 장점으로는 먼저 학생들이 이 경험을 토대로 본인이 참여했던 스포츠 종목이 평생 스포츠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접근성이 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학교 이름을 걸고 그 대회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 소속감도 강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런 자신감, 학교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성취감을 이뤄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제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이 스포츠 클럽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그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이해시킬 수 있고 교육적 가치로서 높은 그런 가치가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대회 특성인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축구 종목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축구의 전체 학년 대회 그리고 1, 2학년부 대회가 있는 것은 세종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학생들에게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그런 대회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름중 특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아까 저희 캠퍼스가 2개였다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캠퍼스가 2개임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점인데요.
여학생 풋살이 저희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한 팀, 2학년 한 팀, 3학년 한 팀. 이렇게 총 3개의 팀이 나왔는데 그 3개의 팀에서 이제 3학년은 전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1, 2학년부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뭐야 우리 학교는 2개의 팀이 있네? 그래서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과 2학년이 서로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약간 싸우듯이 저희는 3판 2선승의 결정전을 진행하면서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학교인데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되게 악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의 문제점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체육사업과 연계된 종목들 중에 통합으로 운영되는 게 있고 캠퍼스별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별로 운영되는 종목들의 문제점이었는데요. 먼저 캠퍼스별로 학생 교류가 부족하죠.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 종목별로 이제 선후배 간의 래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로 인해 타 학교에 비해서 팀워크 형성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애초에 1, 2, 3학년을 다 같이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1캠퍼스, 2캠퍼스가 따로 운동을 하다가 대회 기간에 돼서 합쳐서 연습을 하다 보니 그러한 팀워크 형성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름중학교는 2014학년도에 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제대로 된 행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었습니다. 먼저 스포츠 활동 장소 대여였는데요. 제가 아까 통합 시스템에 예약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 번 운동장을 이용할 때마다 2건 정도의 기한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축구장을 작년에 15회 정도 이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올려야 되는 기한문 횟수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번 할 때마다 기한문을 올리는 그런 잡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그 행정적인 피로도가 높았고 두 번째로는 인솔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세종시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요. 그렇다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또 버스를 2번 타거나 좀 멀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솔에 어려움을 느꼈고 또한 교과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니 이런 학교에서 체육 교과 외에는 초과업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등의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과쌤들께서 도움을 주기를 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줬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종목별 지도교사를 1명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풋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풋살의 경우 이 캠퍼스에 계신 모 선생님께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학생들은 그 학교에 그 캠퍼스에 가서 다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이제 싸움이 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약 절차의 간소화인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 대여 횟수 이런 것들을 산정을 미리 한 다음 작년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올해 몇 회 대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사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예산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되게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체육 교과 외에 교사에 대한 행정 사항을 조금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인솔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초과 근무와 출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클럽 활동의 래포 형성 기회 제공은 저희가 학생들끼리 캠퍼스가 다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주칠 기회가 없고 스포츠 클럽에 모이게 될 경우에도 서로 간의 그런 래포 형성을 위한 시간이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그런 기능 연습보다는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이건 저희 개인적으로 중점 사항인데요. 저는 이 생활지도와 연계한 스포츠 클럽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주인공이라는 친구들의 경우 처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가해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선도위원회에 밥 먹듯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활지도와 연계하여서 너희가 학교폭력에 어떤 일이 생길 경우 출전 못한다. 선도위원회 몇 회 이상 올라갈 경우 출전 못한다. 등과 같이 친구들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교과 수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강하게 하면서 교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친구들 간의 싸움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크게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올해 운영 종목과 현황인데요. 여기 뒤에 다른 종목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축구의 경우에는 이제 매일 아침 운동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주말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할애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구 종목의 경우에는 화수금 아침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선생님께서 병가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이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넷볼은 이제 방과 후 시간을 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현재 내일 결선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 그 운영 상황을 보시면은 대부분 아침 운동을 많이 하죠. 이 이유는 캠퍼스 간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따로 뭐 이렇게 수당이나 이런 거 받지 않으시고 그냥 열정페이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공모전에서 제출했던 자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명 정도의 데이터를 토대로 대인관계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에 거의 95% 이상의 학생이 매우 그렇다로 도움이 된다라는 응답을 해주었고요.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통계를 돌려서 이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었는데 이 연구 자체에 좀 더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표집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100명이라는 데이터는 양적 연구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 있어서는 250명 이상의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 빈도 분석뿐만 아니라 추리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서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집단 간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클럽을 참여하는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학생 이런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서 더욱더 유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더욱 이런 대인관계 역량과 관련하여서 좋은 방향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직접 저에게 글을 써서 보내준 내용들인데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언니들을 만나서 친해졌고 이게 이제 2학년에 올라오면서 언니들을 처음 봤는데 축구를 하면서 친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 장에는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뭐 넷볼 등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제 모든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